여기선 마음껏 속풀이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 놓고 오는 아침 식사 그릇이 저녁이 되어서야 비워져 나오는 걸 보며 한숨만 깊어집니다. 3년째 이어지는 일상이에요. 제 아들은 20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히키코모리가 되었어요. 방 안에서는 게임하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죠. 가끔 밤늦게 화장실에 가는 발자국 소리. 그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었죠. 조용하고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녔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방문을 두드렸더니 아들의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반 아이들이 집단으로 따돌림을 했다고 해요. SNS에 아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던지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등교 거부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각해져서 결국 자퇴를 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아들은 방 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저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요즘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가보니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해요. 내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만 있는 아들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서 아들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방 안에서 들리는 차가운 목소리. 나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해맑게 웃으며 엄마 하고 달려오던 그 아이가 지금은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멀어져 버렸네요. 매일 밤 아들 방 앞에 앉아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밝아질 수 있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건강은 나빠지고 아들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아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들 방 앞에 아침 식사를 놓으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보고 119에 신고해 주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입원하는 동안 혼자 있을 아들이 걱정되어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시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간호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아들 방 문 앞에 제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죠.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 꼭 챙겨 먹고 금방 나을 테니 걱정하지 마.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마취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간호사님께 여쭤봤죠. 우리 아들한테 편지 전해주셨나요? 간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문 앞에 두고 왔어요. 하지만 그때 마취제가 들어와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수술은 7시간이나 걸렸대요. 다행히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깨어나자마자 든 생각은 우리 아들이었죠. 간호사님께 핸드폰을 빌려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방 밖을 나온 우리 아들이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 하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죠. 아들은 한참을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편지를 읽는데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보며 울었어요. 사실 그동안 매일 밤 엄마가 내 방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마다 나가서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엄마마저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들은 태어나는 날까지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간호사님들이 놀라실 정도로요. 거기다 집에 있는 동안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하고 있었대요. 퇴원 후 우리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에만 나오더니 이제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나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동네 도서관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을 한 거죠. 물론 금방 돌아왔지만 그 짧은 외출이 저에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이제 아들은 매일 조금씩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죠. 때로는 두렵고 힘들어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제 심장 수술 자국이 아물어가는 것처럼 아들의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희망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